또 배달 음식이야?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겨우 현관문을 닫기도 전에 시작되는 잔소리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피곤함이 밀려왔다. 수진아, 아이가 자라는데 이렇게 인스턴트만 먹이면 어떡해? 엄마가 직접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김순자는 7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했다. 특히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걱정과 간섭만큼은 20대 못지않게 열정적이었다. 어머니, 오늘 마감이 있어서 늦었어요. 내일은 직접 해드릴게요. 마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집안일이 우선이지.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면서.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수진에게는 마감이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과연 이 갈등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매일 반복되는 이 실랑이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8살 민준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늘 조심스러웠다. 할머니 집에서는 할머니 눈치를, 우리 집에서는 엄마 눈치를 봐야 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게 때로는 너무 가까웠다. 할머니, 엄마가 해준 파스타 맛있었어요. 민준이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파스타. 그게 무슨 음식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면을 먹을 거면 잔치국수나 냉면을 먹어야지. 수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폄하하는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아이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어머니, 민준이 좋아해서 가끔 해주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다 해주면 안 되지. 아이 입맛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났다. 작은 것 하나까지 간섭하는 시어머니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은 며느리. 두 사람 사이의 온도차는 점점 커져만 갔다. 다음 날 오전, 수지는 카페에서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고 있었다. 브랜딩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한 논의였다. 수진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언제까지 최종안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팅이 한창일 때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인 것 같아요. 여보세요, 어머니. 수진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민준이 학교 끝나는 시간인데. 어머니, 오늘 학원 가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원은 무슨 학원이야? 집에 와서 숙제부터 시키고. 요즘 아이들 너무 바쁘게 살아. 클라이언트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수지는 당황스러웠다. 어머니, 지금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미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이가 더 중요하지 않아.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클라이언트에게 사과해야 했다. 프로페셔널한 이미지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한편 김순자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 아들을 잃은 후 며느리와 손자가 전부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았다. 옆집 할머니, 우리 며느리 참 답답해요. 왜요? 아이 엄마가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어. 집안일은 뒷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요. 그래도 돈은 벌잖아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아이 교육이 더 중요하지. 김순자는 진심으로 손자를 걱정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한 달 후,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수진이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하게 된 날이었다. 어머니,
오늘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중요한 마감이 있어서요. 또, 수진아, 이게 얼마나 자주인 줄 알아? 죄송해요. 이번만요. 하지만 김순자의 불만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있었다. 수진아, 우리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해야겠어. 네, 너 요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이는 뒷전이고 일만 중요하고. 그게 엄마가 할 일이야? 수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남편 없이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지 그랬어.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해? 어머니는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왜 자꾸 간섭하세요? 간섭. 이게 간섭이야? 손자 걱정하는 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준이는 방 안에서 두 어른의 다툼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었었다. 이 순간, 정작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른들의 싸움 속에서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머니, 저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라고. 좋아, 알겠어. 앞으로는 신경 안 쓸게. 김순자는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수진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다. 이렇게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스스로도 답답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할머니랑 왜 싸워? 싸운 게 아니야. 그냥 어른들끼리 이야기한 거야. 할머니가 울고 있던데. 수진의 마음이 찡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김순자는 정말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듯 모른 척했고, 수진도 굳이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민준이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 할머니 바빠. 엄마, 할머니 왜 화났어? 화난 게 아니야. 아이는 두 어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다. 학교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웃음소리도 줄어들었다. 수지는 일에만 매달렸다. 갈등을 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이 있었다. 김순자도 마찬가지였다. 손자 걱정, 며느리 걱정이 됐지만 자존심이 상해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 왜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상처를 주고받게 될까요? 정작 원하는 것은 같은데 말이죠. 이런 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이었다. 수지는 며칠째 무리해서 일하고 있었다. 중요한 프로젝트 여러 개가 동시에 몰려 있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쓰러졌다. 엄마, 엄마. 민준이의 다급한 소리에 정신을 차린 수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열도 펄펄 나고 있었다. 민준아,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께 말씀드려. 엄마, 할머니 화나지 않았어? 괜찮아. 빨리 가. 민준이는 뛰어가서 할머니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할머니. 민준아. 왜? 엄마가 쓰러졌어요. 일어나지 못해요. 김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간의 앙금 같은 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뭐라고? 어디? 엄마한테 빨리 가보자. 김순자는 며느리의 집으로 달려갔다. 수지는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다. 수진아, 괜찮아? 어머니, 죄송해요. 민준이를. 무슨 소리야? 병원부터 가야지. 김순자는 서둘러 수진을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다. 민준이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했다.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계속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김순자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며느리가 이렇게 무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때로는 위기가 와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나요?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서 김순자는 며느리를 침실에 눕혔다. 수진아, 넌 왜 아프도록 일하고 있었어? 어머니, 저 혼자 힘들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바보야.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 김순자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께서 제 일을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간섭했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김순자는 며느리를 돌봤다. 미역국도 끓여주고 민준이 학교 준비도 도와줬다. 어머니, 너무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하지만 수진이 정말 놀란 것은 다른 거였다. 김순자가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아, 내 일이 뭔지 좀 알고 싶었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수지는 감동받았다. 71세의 시어머니가 자신의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지는 자신이 하는 디자인 작업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와, 이렇게 복잡한 거였구나. 내가 미처 몰랐네. 어머니도 젊었을 때 재봉일 하신 거랑 비슷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죠. 김순자의 눈이 반짝였다. 자신의 경험과 며느리의 일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다.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거였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 일주일 후 수진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였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뭘. 당연한 거지. 어머니, 사실 저도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간섭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도 걱정되고 불안하셨을 거예요. 아들을 잃고 나서 저희가 잘못될까봐. 김순자의 눈이 촉촉해졌다. 수진아, 어머니, 앞으로 저희가 서로 도와가며 살아요. 제가 일할 때는 도와주시고, 어머니도 편하게 쉬실 때는 쉬시고.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아주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 장면을 보더니 활짝 웃었다. 할머니, 엄마랑 화해했어요. 화해가 뭐야? 우리 원래 가족이잖아. 한 달 후, 김순자와 수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 김순자는 손자 아침밥을 준비해주고, 수진은 그 시간에 여유롭게 하루 일정을 계획했다. 수진이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에는 김순자가 민준이를 돌봐주고, 여유로운 날에는 함께 요리도 하고 공원도 산책했다. 어머니, 오늘 파스타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 한번 배워보자. 민준이가 좋아하니까. 어머니도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 있으세요? 제가 배워볼게요. 호박전이 그립네. 내 시아버지가 참 좋아했었는데. 둘은 서로의 요리를 가르쳐 주며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다. 김순자는 며느리의 현대적인 요리법에 놀랐고, 수지는 시어머니의 전통 요리 솜씨에 감탄했다.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거였나요?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각자의 장점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 말이에요. 어느 날, 수지는 김순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한 작은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뭔데? 어머니의 요리 레시피를 예쁘게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민준이도 나중에 할머니 요리를 기억할 수 있게요. 김순자의 눈이 커졌다. 내가 뭐 대단한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의 요리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게 제일 특별한 재료죠. 수지는 정말로 시어머니의 요리 레시피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순자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해 줬고, 수지는 그것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와, 우리 할머니 요리책이다. 민준이가 완성된 책을 보며 신나했다. 김순자는 생전 처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을 보며 감동했다. 수진아, 고맙다. 내 인생에서 이런 선물을 받을 줄 몰랐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수지는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미리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김순자는 며느리의 일정을 배려해서 도움을 주었다. 무엇보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했다. 민준아, 오늘 뭐 먹고 싶어? 김순자가 물었다. 할머니, 미역국이요고. 그래. 그럼 수진이는 뭐 먹고 싶니? 저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 좋아요. 그럼 미역국이랑 함께 먹을 반찬은 수진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했다.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였네요.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발표 과제를 해왔다. 할머니, 엄마, 제가 발표할 거 들어보세요. 응, 해봐. 민준이가 또박또박 발표를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저예요. 할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고, 엄마는 컴퓨터로 예쁜 그림을 그려요. 처음에는 할머니와 엄마가 자꾸 싸웠는데, 이제는 서로 도와줘요. 할머니는 엄마 일을 도와주시고, 엄마는 할머니께 새로운 요리를 가르쳐 드려요. 우리 가족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사랑해요. 김순자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발표 정말 잘했다. 1년이 흘렀다. 수진의 디자인 사업도 안정되었고, 김순자는 요리 교실을 시작했다. 며느리가 만들어준 레시피북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오늘 요리 교실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 다들 내 요리를 좋아하더라고. 당연하죠. 어머니 요리에는 진짜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수진아, 모두 내 덕분이야. 내가 책을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야. 어머니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서로 도운 거죠. 민준이는 이제 9살이 되었다.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예전과는 달리 두 어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게 자라고 있었다. 할머니, 친구가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숙제 도와주세요. 그래, 같이 해보자.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너무 가까워서 어머니와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가까움이 축복이 되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 매일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거리.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김순자와 수진, 그리고 민준이는 베란다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참 예쁘네. 김순자가 노을을 보며 말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수진이 대답했다. 할머니, 엄마, 우리 내일도 함께 저녁 먹어요. 그럼 우린 가족인데.
결국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였어요.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었죠.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 오늘도 그들의 하루는 따뜻하게 흘러간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